하나 둘 하나 둘. 무슨 오류가 뜨네. 자, 과학기술 지문이고요. 뭐 기본적인 해설 좀 해보자면 이 과학이랑 기술 지문이 완전히 합쳐진 형식으로 나오는 건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대로 자, 과학기술 지문이 나오면 해야 될 일은 이 두 개의 공통적인 영역은 이해와 관련된 능력을 묻죠. 제한 시간 안에 얼마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다만 이제 이 이해와 관련해서 기술 영역 지문의 특징은 뭐냐면 뭐가 등장해? 어떤 대상의 구성 요소가 등장하고 그 녀석이 작동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녀석이 보통 출제의 핵심 요소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 핵심 요소. 물론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 먼저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 수소 연료 전지의 작동 방식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 한 문단으로 압축이 좀 돼 있었죠. 그래서 과학 지문 주제로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기술 한 문단이 플러스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그 전기분해 방식에서의 구체적인 특징을 여기 12번 문제에서 정리를 12번이었나요? 잠깐만요. 12번 맞네. 12번 문제에서 정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공부한다 치면 과학기술이 보통 킬러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지. 앞에 문제를 살펴보면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요즘은보다 너희들 실제로 요 뒤에 나오는 정보 철학이 좀 더 많이 어렵지 않았니? 그래서 요즘 확실히 추세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단순히 혹시 과학기술이니까 좀 빼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과학이라고 넘겨버리지 마시고 할 만한 지문들이 많은 거니까 한 문단 한 문단 잘 챙겨 읽으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제부터 먼저 보면서 어떤 걸 묻는지를 보고 내가 어떤 지문을 읽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일치불일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지가 뭐냐? 선지에 어떤 단어들이 나와 있냐면 재생에너지, MCH, 광분해 방식, 수소연료 전지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과학기술 지문인데 에너지의 생성과 광분해 방식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와 같은 그런 요소들을 지문 속에서 설명할 거야.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문들을 봤을 때 내가 좀 싫어하는 내용이었네? 그리고 혹시 내가 연결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잘 모르는 영역이 있다 싶으면 고민 없이 한 문단 한 문단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 방에 쭉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게 될 단어들을 미리 예측하실 것. 두 번째,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보라는 건데 자, 기억은 MCH라고 하는 아까부터 봤던 그 단어가 나와 있고요. 니은은 암모니아라는 게 나와 있군요. 그럼 이렇게 기억, 니은의 대응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둘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라는 얘기 아니겠어? 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공차에 대한 염두를 두시고 어떤 단어 누출 위험성, 무슨 독성 위험성, 대규모 투자, 그 다음에 분자장 저장수, 인프라 같은 요소들의 대비장이 있겠구나. 지문을 읽을 때 그거부터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 하시면서 보실 것. 12번 문제, 위클과 A의 보기, 위클에서의 A, 그리고 보기에서의 B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열분의 방식, B는 전기분의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역시 공통점과 차이점, 그 방식 간에 어떤 요소는 공통적이고 어떤 요소는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문제겠구만. 자, 다만 3점짜리 문제니까 이 안에는 함정도 좀 숨어 있을 것이고 맞는 말 사이에 틀린 구절을 집어넣는 방식도 우리 말씀드렸었죠?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들어가실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번 문제는 어휘 문제인데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휘 문제는 결국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서술어 문제랑 그다음에 한자 어휘 문제. 이 중에서 서술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고 한자 어휘는 약간 답 없는 영역이죠. 알면 되게 쉬운 문제. 근데 어려우면 굉장히 특히 이 두 개 남았을 때 제일 짜증나지 않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난감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초 공부를 할 때 어휘를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이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나온 단어는 아니거든요. 참고로 이게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예전에 이런 문제가 한번 어떤 학교에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너희들 혹시 이런 거 알아? 이런 구분할 줄 알아요? 창궐 하다, 만연하다, 팽배하다. 이 세 개의 단어를 구분할 줄 알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이런 것도 되게 헷갈리는 말이잖아. 전부 다 지금 뭔가가 막 퍼져나가는 걸 말하는 건 알겠지. 뭔가가 퍼져나가는 건데 참고로 여기서 제일 먼저 뜯어져야 될 단어는 이 팽배라는 단어예요.
팽배라는 녀석은 앞에 있는 두 단어와 달리 앞에 있는 두 단어는 뭔가 부정적인 것이 퍼져나가는 상황을 창궐한다 혹은 만연한다고 불러요. 근데 밑에 오른쪽에 있는 팽배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에 관계없이 뭔가 늘어가는 현상 이 자체를 팽배한다고 부르는 거고 참고로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대비를 시키냐면 창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질병이나 오케이? 어떤 전염병 같은 형상들이 나타날 때 그걸 창궐한다고 부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전염병이 만연한다고 부르진 않잖아. 들어본 적 맞죠? 그래서 이건 병과 관련된 단어일 때 많이 쓰고요. 만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정적 사회 현상 같은 것들이 퍼질 때 사람들은 님비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이렇게 보면 또 구분이 되고 그래서 단어의 그 미묘한 뜻의 차이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어휘 문제 하나를 맞추겠다고 무슨 마법 천자문부터 다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평소에 그냥 내가 지문 속에서 봤을 때 환원, 분해 뭐 이런 당연한 말들이 있겠지만 이런 단어들도 항상 조심해서 읽어주실 것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자 내가 어떤 내용을 읽게 될까라는지 예상했잖아 지금 그치? 에너지 생성과 관련해서 무슨 수소와 관련된 MCH 뭐시기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녀석의 어떤 작동 원리랑 무슨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지문일 거고 분명히 원하는 지문 속에서 두 가지 그 A와 기억과 니은이라고 하는 대응상 연결시켜야 되고 분해 방식상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신경 쓰면서 읽어야 해라는 정보를 캐치해놓고 지문을 읽기 시작할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가볼게요. 네.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는 하면서 얘기를 하죠.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수소차를 길에서 좀 본 적이 있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소차가 좀 돌아다니죠.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버스 중에 수소 버스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차량 중에는 넥소라고 하죠. 수소 연료차 돌아다닙니다. 참고로 수소 연료차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친환경적인 차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도 나오죠. 결국에는 수소를 연료로 해서 달린 다음 배기가스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튀어나와요. 매연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굉장히 환경에도 좋은 것이고 다 좋은데 근데 왜 그럼 수소차가 많이 퍼지지 않느냐? 일단 제일 큰 벽 중에 하나가 무섭거든. 그치? 왠지 수소하면 그런 느낌 들지 않아? 터지는 거 아니야? 차 사고 났는데 수소폭탄이 빵 하고 터져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겠죠. 아니, 설마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이 그 정도 고려도 안 하고 만들까? 그 엔진 연료통은 되게 설계를 열심히 하겠죠. 외부의 충격이 쉽게 폭발되지 않도록. 하지만 이게 사람 일은 항상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제일 클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는 어떤 좋은 방법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도 지금 우리 지문도 그런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수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봐요. 그래서 이 녀석은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 무슨 성이 있다? 친환경성과 관련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화재를 제기하고 있는 단락이네요. 수소라고 하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됐죠? 다음.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하면 오케이. 이런 식의 조건절은 그냥 기본적인 거라서 표시만 하고 넘어갑시다. 전기를 일단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열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태우는 게 아니라요. 오케이. 그 전기를 생산하면 그 전기로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재생에너지는 그게 아니겠네. 자동차에 관련되는 거니까 에너지의 재순환을 말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한데 그럼 여기서 이 탄소 배출 없이라는 말은 뭐랑 일치하는 말인 거야? 바로 친환경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말인 것도 상식으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탄소를 배출하는 게 요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생산을 가능한데 문제는 생산된 이 수소 기체는 특징이 뭐예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그럼 이건 뭐예요? 대장의 단점, 특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좋은 건 알겠어. 장점은 이거야. 하지만 단점도 있어. 자,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수소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액화수소 방식이라는 얘기를 좀 볼 건데 얘는 또 뭐야? 뭐이를 그냥 밑줄 치자. 제한되었지만 저장 및 운송 시 역시 액화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려면 극저온의 조건, 오케이, 이것도 조건절이죠? 극저온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어.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요게 핵심이지 맞죠?
우리는 액상 유기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되어 있고, 우린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 자, 이제 진짜 화제가 나왔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어떻게 운반하고 추출하고 저장하는가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선언하는 거죠. 먼저 액상 유기화합물 방식과 B 액화 암모니아 방식이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1문단이니까, 그리고 1문단은 거의 뭐 문제 제기 단락 정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너무 쉬워서 그냥 바로 2문단 가도 되겠죠? 가봅시다. 두 번째 문단.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시작이 어떤 단어로 연결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녹색으로 통해 드리겠습니다. 액상 유기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걸 우리는 아까 A라고 본다고 했었고요. 그럼 이 녀석의 특징, 그리고 이 녀석은 밑에 바로 기억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특징 정리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가보자. 이 녀석을 이용해서 수소를 저장하고 추출할 때는 톨루엔이라는 녀석과 메틸 사이클로 헥사인. 근데 이거 그냥 너무 이름 길고 힘드니까 그냥 우리는 앞으로 그냥 MCH라고 통일합시다. 오케이? 자, 이 두 화합물 간의 상호 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현상인지요? 이는 자, 그냥 오른쪽에 쓸게요. 공간 사용하기 위해서 톨루엔의 수소가 결합해서 좀 너무 대충 그린다. 톨루엔과 수소가 결합을 하고 나면 뭐가 된다? 화살표 MCH가 된다. 오케이? 그리고 역으로 MCH가 거꾸로 톨루엔과 수소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라고 하고,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역이 성립하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부른다?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얘랑 얘를 더하면 얘를 만들고 얘를 다시 분리하면 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자, 그럼 이 다음부터 특성 설명 들어가겠지? 주의 집중해서 봐야 되겠어. 특성이야. 톨루엔 분자 하나와 3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분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들게 되면서 그게 바로 MCA 분자 하나가 되는 거래요. 좀 친 게 많았지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다시 톨루엔 분자가 1개가 있고요. 수소의 분자가 3개가 있을 때 이때 각각의 수소 분자들은 탄소와 수소 간의 연결관계를, 점 찍지 말자. 연결관계를 몇 개씩? 2개씩 가지고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서 이 녀석이 합쳐지면 MCH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네. 우리는 그냥 숫자만 잘 챙기면 돼. 우리 그 과학기술 지문이 됐든 사회 지문이 됐든 지문을 읽고 있는데 숫자 나오잖아? 혹은 사칙연산 나오잖아? 뭐 하라는 소리야? 앞으로 그 숫자를 써먹어야 된다? 사칙연산을 해야 된다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셔도 돼. 최근 트렌드죠. 자, 아무튼 하나, 3개, 각각 2개씩, 그래서 그게 하나라고 하는 이 숫자에 신경을 좀 써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동 반응하세요. 나중에 써먹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게 MCH 하나를 만드는 거래요. 됐죠? 좋습니다. 이게 A 반응이고요. 이때 MCH는요, 취급 안정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답니다. 휘발유와 유사, 그럼 이것도 특징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대. 오케이. 석유의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건 장점이 되는 거죠. 따로 뭔가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좋고요. 또한 MCH는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 액화 방식이라고 했었죠. 증발기체로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성이 거의 없어. 좋은 점들이야. 좋아요. 알겠어요. 자, 하지만 톨루엔과 MCH의 상호작용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되면 무슨 문제가 있다?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이자 장점이라면 단점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무슨 요소가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무슨 어마무시한 공식이 존재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받아들이면 돼.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다음 문단 넘어갈 때 3문단 가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니은을 만났어. 니은을 이제 파란색으로 통일할게요. 니은을 만났다면 이제부터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암모니아 특징을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는 거지만 분명히 무슨 문제가 나와 있다는 거 알아. 이 두 개의 특징을 대비하는 문제가 나와 있잖아.
그럼 읽으면서 동시에 무슨 일도 해줘야 돼? 공통점은 이거구나, 차이점은 이거구나를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문제를 빨리 푸는 거야. 읽고 그렇구나 하고 다시 새로 비교하지 마시고 지문을 읽을 때 미리 고민을 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참고로 방금 A였고요. B는 이렇게 긋고 공간을 이용해서 여기다 쓰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이제 암모니아 방식도 얘기를 하겠죠. 가봅니다. 이 녀석은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인데요. 오케이, 질소 플러스 수소. 이때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 오케이. 이것도 그럼 정리를 좀 해봐야겠네.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암모니아 그 자체를 쓰자. 암모니아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질소가 N이잖아. 그쵸? 이거는 상식이니까 질소랑 수소 원자의 합인데 NH. 이때 N은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라고 쓰니까 요 분자 1개일 때 N이 1개에다가 H가 3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네. 됐죠? 자, 요거 1개, 그리고 또 요것도 1개예요. 잘 비교를 해봐. 1개 대 3개 맞고 1개 대 3개가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센스 있는 사람은 벌써 하나가 벌써 걸렸을 거야. 봐봐. MCH 1개가 만들어질 때는 얘도 하나 플러스 3개야. 오케이? 참고로 얘도 수소 똑같이 이것도 H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얘도 봤더니 N 질소라는 녀석에다가 수소가 대응될 때 1과 3으로 연결되는 거잖아. 근데 뭔 차이가 있어? 얘는 각각의 3개의 수소 원자를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얘는 몇 개를 가지고 있었지? 3개의 수소 분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때 분자는 다시 수소를 3개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느 쪽이 더 수소가 많은 거야? 이쪽이 많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캐치하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가 풀리고 있는 거죠. 됐죠? 일단 염두에 두자.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 정도 레벨까지 빨리 읽어주길 바라는 거야. 대부분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속도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서 지문을 구문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야. 이런 연습 되게 많이 해줘야 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단어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계속 머리를 굴리세요. 비교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읽어야겠구나. 자, 이것만 잘 챙겨가도 선생님 오늘 3시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사업에서 잠깐만. 이것도 뭔가 위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하지 않냐? 자, 이 녀석은 뭐랑 유사하냐면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해서 저장 운송할 수 있어. 자, 그럼 머릿속에서 또 이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이것은 공통점에 해당하는 장점이네요. 맞지? 얘는 무슨 인프라를 사용하면 되는 거였어? 석유 인프라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얘는 비료 인프라를 사용하면 되는 거네.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되고 있어? 계속. 하지만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이건 차이점이네 라고 말이 나와야죠. 돼? 이해가 돼? 왜? 이쪽은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위험성이 적다라고 말했잖아. 오케이?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이 녀석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순수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였다면 얘는 뭐가 문제인 거야? 독성이 높대잖아. 암모니아잖아 얘들아. 그 코백기 그거잖아. 됐어요? 그리고 이때 암모니아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하면서 요 얘기가 나오네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열분해 방식이 있다. 오케이. 지금부터 새로운 얘기가 시작된 거야. 이 암모니아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 합쳐지는 N과 H를 뜯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때 분해 방식이 3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는 열분해를 제일 많이 쓴답니다.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이때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라는 건 보라색으로 쓰자.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암모니아가 분화되어서 질소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야. 그렇잖아. 암모니아를 분해하면 질소랑 수소로 뜯어지는 거겠지. 예상대로죠. 그리고 이때 반응하는 암모니아, 질소, 수소 기체의 몰수비는 2대1대 3이야. 자, 이 숫자 괜히 주는 거 아니겠지?
예상되죠? 암모니아가 2개 있을 때 이걸 반응시키고 나면 특히 이걸 잘 봐야겠죠? 암모니아가 2개 있을 때 그걸 반응시키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질소야, 수소야. 수소지. 특히 요 3을 잘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 넣으면 3개 나오는구나. 이때 열분해 방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이제 A가 나왔으니까 집중. 이때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게 되는데 부반응은 거의 없는 특징도 있대요. 무슨 소리야? 전환이 되게 잘 된다는 얘기야. 잔여분 없이. 그리고 두 번째 부반응이라고 하는 건 밑에 설명이 나올 텐데 근데 밑에 보자. 부반응도 없는 게 특징인데 이때 전환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로 나눈 값이며 즉 투입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 추출이 되느냐의 문제겠지. 두 번째 부반응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 의도된 생성물 외에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을 뜻해. 그러면 다른 물질은 생성의 결과에서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그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반응이라고 부르는구나. 나는 여기서 암모니아를 뜯어서 수소만 뽑아내고 싶은데 수소가 아니라 엉뚱한 게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 부반응이 저희 적은 것도 특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락이 시작되는데 딱 보자마자 이런 눈치가 쳐지지 않냐?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시작하네. 4분단이었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작전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금 비교점 잡아놨잖아, 머릿속에. 그치? 오케이? 수소는 뭐가 더 많이 나온다? A가. 둘 다 공통점은 뭐다?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차이점은 뭐다? 이쪽은 누출 위험성이 적지만 화합물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있고 이쪽은 누출이나 혹은 뭐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데 분해받은 거 관련해서는 0.9 이상의 어떤 높은 효율도 뽑을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게 대응상의 머릿속에 딱 박혀야죠. 됐죠? 박아놓고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텐데 우리는 그냥 거의 다 왔으니까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가는 방식으로 취할게요. 자, 수소의 대표적인 활용법인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해볼 건데요. 이 녀석은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야. 그렇지. 수소가 있으면 그 수소를 어떻게 이용해서 전기로 만들 거냐는 문제잖아. 그럼 이때 장치로 자, 별표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도선으로 구성된다. 무슨 얘기가 시작된 거야? 대상의 구성요소 설명을 시작했지. 구성요소는 선지의 100% 확률로 어떻게든 등장하는 겁니다. 알겠죠? 선지 이전부터 나오는 얘기가 나올 거야. 신경 쓰고 가자고요. 그럼 이거 중요한 건 무슨 싸움이라고요? 이해 싸움이라니까? 이해할 때 요즘 문제들은 있잖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도표라든지 그림 같은 거 주니 안 주니? 안 주지. 도표나 그림이 없는 건 어려워지는 거야? 쉬워지는 거야? 잘 생각해봐. 내가 경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막 도표 그래프가 막 X축, Y축으로 그려져 있어. 어려워진 거야? 쉬워진 거야? 쉬워진 거지. 이해를 돕는 자료인 거잖아.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 요즘 그래서 도표를 안 주는 거야. 어려우라고. 오케이? 그래프 나온다고 그래프가 어려워요가 아니고 그래프는 놀랍게도 우리를 도와주는 장치였단 말이야. 그걸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지. 오케이? 자, 근데 안 주잖아. 그럼 머릿속에 뭐 하라는 얘기 하냐면 그려라 이거야. 구성 요소면 작동 과정이니까 화살표가 그려질 거 아니야. 가볼게. 산화극에서는 먼저 시작합니다. 산화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급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여기다 쓸까요? 자, 먼저 산화극이 있어요. 여기서는 수소라고 하는 녀석이 뭐랑 뭐로 분리돼?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된대요. 이때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우와 요거네 요거 그치? 참고로 이 녀석은 전해질을 통해 이 녀석은 도선을 통해서 흐르게 되고 결국에는 어디로 이동을 해? 환원극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다시 환원극으로 이동을 하네요. 오른쪽으로 쓸걸. 됐죠?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환원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오케이. 그럼 참고로 산화극에서는 뭘 공급했죠? 수소를 공급했고요.
환원극에서는 뭘 공급하죠?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공급하고 나면 그 공급된 산소가 수소이온과 전자를 만나서 지금 수소이온과 전자가 계속 여기서 흘러왔잖아. 그러면 요 X와 Y와 Z 오케이? 요 세 가지가 X, Y, Z가 합쳐지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물을 만든다. H2O잖아. 오케이? 그리고 이 이외의 반응,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부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친환경적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소전기차는 그래서 실제로 그 밑에 있는 머플러 부분에서 매연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운전을 하면 할수록 도시 매연을 더 잡아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친환경차라고 부르는 거고, 자, 요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참고로 선생님 지금 보조자료 드린 것에 그런 이 과정도를 선생님도 시험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렇게 정리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메모해 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메모 다 써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정리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씩 팡팡팡 정리해 보자. 제법 할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가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요,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 이거는 거의 주는 선지인 게 첫 번째 문단에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한 게 전세 에너지 아니었어? 그쵸? 오케이. 1번 선지는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1문단을 통해서 지울 수 있다. 땡. 2번 MCH는 휘발유와 유사한 취급 안전성을 가진다. 이것도 분명히 바로 위에서 봤었죠? MCH는 휘발유와랑 유사하다. 세 번째, 광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질소 플러스 수소로 뜯어낼 수 있다. 그게 광분해 방식이다.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건 광분해 방식, 열분해 방식, 전기분해 방식이 있었잖아.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똑같이 하는 일은 분해하는 작업이었죠. 오케이? 3번도 가능. 4번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되는 물질은 수소와 산소이다. 맞나요? 방금 읽었던 문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산화극에다가는 수소를 집어넣고 환원극에다가는 산소를 집어넣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연료전지 전체에 입력되는 건 수소 플러스 산소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답은 마지막 5번인가 보네요.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이온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수소이온은 도선을 타고 가니? 아니지, 전해질을 타고 갔었잖아. 그럼 봐봐. 결국에는 이 두 개의 대응상 관계에서 문제가 출제된 거고, 맞지? 과정에서 문제 출제한 거 맞죠? 오케이. 정답은 5번. 과정에 대한 일을 묻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됐죠? 자, 10번 문제는 해결됐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빠르게 풀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11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11번 문제에 힘을 바짝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치불일치 문제는 그래도 조금 할만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속도 싸움을 해야 되는 영역은 이해 영역 문제죠.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틀림없이, 그러니까 실수 없이 풀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지금 설명의 방식을 그쪽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다면 이걸 왔다 갔다 할 필요조차 없었으면 좋겠어. 자, 가자. 먼저 기억. 증발기체가 많이 발생함으로 누출 위험성이 컸냐? 아니지. 누출 위험성이 큰 거 기억이야, 니은이야. 선생님이 이걸 AB로 써버리는 젠장? 기억, 니은으로 할 걸.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잖아요. 그죠? 증발기체가 많아서 누출 위험성이 큰 거 기억이야, 니은이야? 니은에 대한 얘기지. 오케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죠? 계속 기억하려고 애쓰세요. 두 번째, 니은은 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크지 않다. 아닌데 기억이 독성이 낮은 거였잖아. 지금 두 개를 완전히 서로 반대로 연결시켜놨네요.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으로 선지를 만드는 게 이해되십니까? 차이점으로 선지 만들었어. 다음, 니은은 운송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까?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뭘 사용하면 되니까? 비료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장점이라고 했었잖아. 오케이? 네 번째, 자, 4번 같은 선지를 잘 보세요. 기억은 니은보다 분자당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많다. 기억이 니은보다 분자당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많다.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잖아. 왜 4번이 답인 게 중요하느냐?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걸 빨리 캐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문 속에서 미리 파악해버리세요. 알겠죠? 왜? 둘 다 하나와 셋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과정인 건 똑같은데
이때 얘는 원자가 한 개, 세 개인 거고 얘는 분자가 한 개, 세 개인 거였던 거야. 차이점이 있었어. 그래서 그 분자가 또 수소를 두 개씩 품고 있었으니까 얘는 두 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4번 체크하시고 5번 기억은 이용과 달리 기존 인프라 아닌데 우리 이거 방금 뭐라고 썼냐면 이게 3번하고 5번의 짝이네. 그쵸? 이거는 공통점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둘 다 기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두고 보면 대응쌍만 잘 만들어 놓고 공통점 챙기고 차이점 챙기면 11번 문제는 거의 초속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길 바란다라는 거야. 됐냐? 오케이. 여기까지 11번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지금 성적 등급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게 중요한 거고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 선생님이 지금 모든 문제를 맞추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당연히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과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저 기술을 어떻게 내가 써먹을 수 있지? 저 기술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지를 지금 선생님이 엄청 천천히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연습해야지.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과제물 드리고 있고 저희 우리 에드클래스 자료에 다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 있잖아. 심지어 사설 모의고사도 선생님 정리해서 주잖아. 풀면서 각종 방식으로 연습하라고요. 그거 하면서 공부하시라고요. 숙제만 풀지 마시고요. EBS 복습만 하지 마시고요. 됐지? 할 일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 12번 가볼게요. 자, 윗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때 A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이 열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쵸? 이번엔 전기분해 방식을 보고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한 과학자가 전기분해 방식을 그쵸? 취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분해 방식에는 암모니아 10몰을 공급했을 때 0.6의 암모니아만 반응했어요. 자, 옆에다 한번 써보자고요.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 아까 그치? 이 정도 레벨의 문제라면. 자, 다시 기억을 되살려. A, 즉 이건 열분해고 요거는 전기분해야. 열분해 방식은 전환율이 몇 정도 됐더라 아까? 숫자 기억해봐. 전환율 0.9. 그렇지. 0.9는 무슨 뜻이야? 한 개 넣으면, 그러니까 10개 넣으면 9개가 나온다는 뜻 아니야. 그럼 이거를 여기선 10몰 공급했더니 6몰만 나왔다는 얘기를 요 버전으로 바꿔볼까? 얘는 0.6몰 반응했다는 뜻이잖아. 반응률이 떨어지는 거지. 반응률이 떨어진 거지. 그렇죠? 오케이? 두 번째,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더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되었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비교점 찾아놓고 이때 원치 않았던 물질인 암모늄 이온이 나와버리네? 암모니아에서 암모늄 이온이 나와버리네? 난 수소를 뽑고 싶은 건데요. 그죠? 참고로 이건 부반응이야. 이거는 부반응이 거의라고 했으니까 그냥 X라고 칠게요. 없습니다. 근데 이쪽은요? 부반응이 있다 못해 매우 많아. 그죠? 차이점이죠? 요거 잡아놓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를 가지고 선질을 빠르게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어. 자, 가자. A에서는 질소기체를 생성한 것과 달리 B에서는 질소기체를 생성하지 않겠구나? 잠깐만. 야, 분해하는 게 그냥 원래 암모니아를 질소와 수소를 뜯어내는 거 아니었냐? 어떻게 두 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둘 다 질소를 기체를 생성하겠지.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두 번째, 열반응에서 수생성된 수소기체는 B에서 생성된 수소기체들이 부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생겨요? 아니죠. 생성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분리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부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됐죠? 잘못된 설명. 세 번째, 열반응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전압률이 몇이었다고요? 0. 저 화면 또 나갔다. 잠깐만요. 이거 왜 이게 왜 얘는 잠깐만 볼륨이 켜져 있었지? 볼륨을 줄여주세요. 무음 모드. 오케이. 미안합니다. 화면 돌아왔다. 자, 화면 또 돌아왔고요. 다시 미안. 자,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전압률은 0.9였습니다. 그죠? 이 녀석은 B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전압률보다 작냐 크냐? A가 크잖아. 0.9잖아. 숫자 비교 되잖아. 그치? 얘도 틀렸구나. A가 더 큰 거지. 맞니? 4번. B는 A와 비교했을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기체를 생성할 거야. 맞아?
B는 A와 비교할 때 더 적은 장소로 기체를 생성해. 야, 맞는 말이지. 반응의 결과물이 얘는 0.9, 얘는 0.6이잖아. 결과를 생각해보면 얘는 자 반응 B를 생각했을 때 0.9만큼 추출되는 얘는 0.6만큼 집어넣었으면 10개 집어넣었을 때 9개고 10개 집어넣었을 때 6개 나왔으니까 같은 양의 암모니아 10개를 집어넣었을 때 더 적은 양의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게 맞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참고로 5번 선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B에서는 A와서와 달리 반응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맞죠? 오케이? 5번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더 많은 몰수의 수소 기체가 발생된 것이겠구나라고 말했는데 참고로 요거 가지고 장난친 거야. 지금 몰수비였니? 몰비였니? 잠깐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때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 있네. 그렇죠?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기체, 수소기체 몰수의 비는 2대 1대 3이라고 말했거든. 그 2대 1대 3 과정 속에서의 전환율이 0.9라는 얘기였잖아. 심지어 0.9도 아니고 0.9 이상이었단 말이지. 거의 대부분 전환된다는 얘기일 거야. 그럼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몰수에 대한 얘기를 한 거면 이거는 2대 1대 3이라는 공식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 한 거야? 달리가 아니라 똑같이 몰수비는 나오는 거지. 반응 비율은 똑같다는 거야. 2개가 들어가면 3개랑 반응한다 이 소리라고요. 근데 그거를 얼마큼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 총 용량이 0.9와 0.6으로 차이 났던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 12번 세 번째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보자. 부피를 줄이다 1번 땡. 결합을 만들다 2번 제작하다 땡. 결합을 왜 제작해? 3번 방식이 쓰이다 방식이 활용되다 3번이네? 그렇죠? 4번은 전환율이 얻어지는 건데 습득되는 거는 실제 물건을 습득하는 거고 5번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성행하는 것은 뭐랄까 유행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니까 5번은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답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과학기술 지문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괜찮냐? 자,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과학기술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느끼고 갔으면 좋겠는 지문. 첫 번째, 과학기술이니까 겁낼 필요는 당연히 없다. 할만하게 내지 않았느냐 확인해달라. 두 번째, 읽을 때부터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과 방법들을 고민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단순히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지문이 그걸 연습하기에 너무 최적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럼 나머지 지문도 당연히 똑같이 그 원칙에 접목되어서 입각한 상태를 기반으로 문제를 접근해줬으면 좋겠고 이 다음에 배우게 될 정보 철학도 마찬가지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똑같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지문 하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연달아 독서 지문 또 보면 졸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 이른데 잠깐 쉬었다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요거 안 봤었나? 표구된 표지를 안 봤었구나 우리가. 이거 빨리 좀 볼게요. 좀 빨리 넘어가고 표구된 휴지부터 시작해서 문학작품 2개 본 다음에 다시 독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을 우리가 안 봤었구나.